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이제 전파 정리에 대해서 배울 예정인데, 지난주 강의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전파 정리에 대해서 배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수업 내용이 길지 않고, 우선은 이제 뭐 전력전자를 한 학기 동안 이렇게 마스터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큰 맥락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다이오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반도체 소자라고 했고,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전자는 다이오드 소자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다이오드가 도통이 되면 이제 양단 전압이 0.6에서 0.7V로 전압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이제 흐르는 것을 뭐 순방향 바이어스, 그 다음에 반대로 흐르지 않은 거 역방향 바이어스 이렇게 표현을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PN 접합에 대해서 뭐 다이오드 항복 특성에서 배웠고, 뭐 이런 순방향 바이어스랑 뭐 역방향 바이어스, 그 다음에 항복 영역,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봤습니다. 뭐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다시 지난 수업을 한번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동영상 올라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이오드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먼저 정류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선은 이제 이 주제가 교류를 직류로 바꾸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정류 회로를 적용하는 겁니다. 즉 AC를 갖다가 정류를 거쳐 가지고 DC-DC를 컨버팅을 거쳐 가지고 원하는 전압을 뽑아내는 것이 이제 전력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컨버터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먼저 전파 정류 전에 우리가 반파 정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선 다시 요 부분부터 다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정류기는 쉽게 말해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인데요. 우선 단상 다이오드 정류기는 다이오드를 한 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고, 전파 정류는 다이오드 4개를 이용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제 반파 정류가 생략되어 있는데, 전파 정류를 이해하려면 이제 반파 정류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파 정류는 이제 사인파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 한쪽으로만 이제 정류에서 출력을 한다 해서 한 주기를 중심으로 플러스 반파, 마이너스 반파 회로를 합쳐놓은 게 이제 전파 정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전파 정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파 정류는 우선 다이오드를 4개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다이오드 4개를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오드는 이렇게 생겼죠. 많이 흔히 보는 거 이런 다이오드인데, 이런 다이오드를 4개를 사용하는데 이 4개를 갖다가 하나의 패키징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이런 브릿지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전파 정류를 다른 말로 브릿지 정류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즉, 이 패키징 형태만 틀리고 다이오드가 견딜 수 있는 내압만 틀렸다 뿐이지, 이 패키징 안에는 4개의 다이오드가 들어가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전파 정류, 즉 이제 브릿지 정류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요. 입력 전원인 VS가 플러스일 경우 다이오드 특성 원리에 따라서 D1과 D4에만 전류가 흐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가 교류 전원이고 여기가 이제 정류되어 있는 부하인 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는 LED 소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모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하를 갖다가 로드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그냥 뭐 로드하고 이 R하고는 틀리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저항을 갖다 이제 로드로 이렇게 간단한 회로 할 때는 표현을 합니다. 어찌됐든 우선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교류는 시간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한 주기를 봤을 때, 한 주기는 이렇게 되겠죠. 한 주기를 봤을 때, 우선은 이쪽을 이제 플러스 양의 전압이라고 이제 가정하면, 우선은 이제 요게 이제 그 플러스 구간이었을 때, 플러스 구간이었을 때, 지금 이 핑크색 보이는 것과 같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다이오드에도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선은 쉽게 말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제 다이오드가 도통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게 돼서 부하를 거쳐서, 어, D4로 가게 되죠. D4 다이오드 4번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왜 다이오드 3번으로 못 가냐면 이미 여기서 플러스 전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쪽은 역방향 바이어스에서 순방향 바이어스 이쪽 D4를 거쳐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방금 구간 1이었고, 구간 1이 바로 플러스 전압일 때를 표시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전압일 때입니다. 즉, 마이너스 전압이 이렇게, 전류 방향을 표시하면, 이렇게 해서 D2를 거쳐서, 이쪽으로는 못 가겠죠. 다이오드가 이제 역방향 바이어스 되니까 불통이 되고, D2를 거쳐서, 부하를 거쳐서, 다시 D3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다이오드 순방향 바이어스 특성을 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D2를 거쳐서 부하를 거쳐서 D3로 다시 이렇게 해서 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 사인파 즉 220V 상용 전원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 출력 전압은 이런 맥류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이 다이오드 구간의 전류도 이렇게 출력 전류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오프라인 수업이라면 필기를 해가면서 차분히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동작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로 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도 짚고 넘어가면 교류의 입력 전압이 들어가야 되면 이제 플러스 전압이 인가되면 D1을 거쳐서 부하를 거쳐서 D4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구간일 때는 D2를 거쳐서 부하를 거쳐서 D3로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사인파 즉 교류 전압이 단산 교류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 이런 맥류로 변환이 된다. 이걸 갖다가 이제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아까 전에 입력은 이제 H 전압이고 플러스 구간 마이너스 구간은 교대로 이제 파형이 보여지게 되죠. 그러면 전파 정류 브릿지 다이오드를 거치고 나면 출력되는 전압은 양의 전압으로만 이제 출력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회로 시간이라든지 기초 회로에서 보면 DC는 반듯한 전압이었죠. DC는 반듯한 전압인데 우선 우리가 이제 브릿지 정류 회로를 거치면 이런 맥류로 변환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 맥류를 갖다가 요 최대값이 있을 겁니다. 이 삼봉우리처럼 생긴 여기를 이제 우리는 최대값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는 뭐 회로 이론 시간에 배웠지만 220에 루트 2로 곱한 311V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파 종류에 대해서 두 가지만 우선 기억하고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AC 220V를 브릿지 정류하게 되면 311V가 된다. 최대값은 311V가 된다.
그러면 브릿지 다이오드를 양단 RMS로 찍어보면 실제로 220을 단상 220을 60Hz 인가하고 나면 311V가 출력이 RMS로 찍히게 되죠. 그 다음에 우선 이제 되고 나면 맥류 형태로 출력이 된다. 이 두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 뭐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러면 조금 이제 다시 한번 확인 우선 교재 몇 페이지냐면 잠시만요. 우선 교재가 한 5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쪽 저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교재가 지금 녹화하고 있어서 PDF 파일을 못 봐서 그런데 제 기억으로 한 50페이지 이쪽 저쪽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단상 전파 정류기의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설계를 하려면 먼저 정류기 설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다이오드의 스펙은 어떤 걸 잡아야 되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입력 전압은 이제 단상 220V에 주파수 60Hz였을 때 이 부하의 저항이 10ohm이었을 때 과연 이 다이오드는 어떤 스펙의 다이오드를 사용해야 되냐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내용을 보면 우선 다이오드의 전격 전압은 역방향으로 견딜 수 있는 최대 전압입니다. 그래서 220에 루트 2를 곱한 최대값이 311V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마진을 고려했을 때 한 2배 정도의 전압 마진을 봅니다. 그래서 한 600V급, 즉 220V의 전류 220V다 단상 220V 하면 보통 600V급을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달라지는 거는 전류에 따라서 이제 브릿지 다이오드의 스펙이 변하는데요. 우선은 뭐 상용 전압인 이제 220V 같은 경우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600V급을 주로 쓰고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좀 이제 계산을 한다 보면 이제 최대값, 역방향을 낼 수 있는 최대 전압이기 때문에 600V급을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220 루트 2 값인 311이지만 이거 한 2배 정도의 마진을 고려해서 600V급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이오드의 이제 전격 전류에 대해서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즉 이 말은 뭐냐면 평균 전류입니다. 다이오드는 계속 정류를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계속 정류를 하게 되죠. 그러면 정류를 하게 되면 여기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이제 평균 전류가 흐르게 되죠. 보통 평균 전류 값을 갖다가 계산을 해야 이 스펙을 맞는 것을 구할 수 있겠죠. 맥스치는 뭐 순간 계속 맥스치로 흐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균 전류를 구해야 됩니다. 또 뭐 미니멈 값을 하게 되면 뭐 터져 나가겠죠, 다이오드가. 그래서 평균 전류를 구하면 되는데 평균 전류를 구하는 식은 아래 같습니다. 우선 평균 전류를 계산을 하려면 이제 오음의 법칙 I는 R분의 V에서 ID1은 R분의 VS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표현을 하면 R분의 루트 2의 V 이게 바로 루트 2의 V가 220의 루트 2겠죠.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 왜냐하면 이거는 교류 성분이기 때문에 사인 오메가 T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이제 주파수 성분이고요. 또 각속도라고 표현을 하고 2파이 F가 되겠죠. 어찌됐든 이걸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파이 R의 루트 2V가 되고 여기 이제 저항이 아까 부하 저항이 10ohm이었기 때문에 10ohm을 넣게 되면 9.9A야 10A가 됩니다. 보통 근데 통상적으로 전류는 2배 정도 마진을 설계할 때 사용을 고려해 줍니다. 보통 100% 마진을 즉 2배를 곱해주면 약 20A급으로 이제 브릿지 다이오드를 소자를 선택을 하면 크게 이제
다이오드를 선택할 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이오드의 전격 전압, 그다음에 전격 전류에 대해서 구해봤고요. 그다음에 뭐 전선도 어, 전선도 이와 같은 식에 의해서 구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오늘 수업을 제가 15분으로 되게 이제 말도 빨리 하고 좀 짧게 했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가 그 어차피 복습을 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을 할 겁니다. 근데 우선은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솔직히 말해서 처음 접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리포트를 내주려고 하는데 그 리포트는 뭐냐면 오늘 했던 전파 정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파 정류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예제 그 교재 51페이지죠. 교재 21페이지를 보면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예제가 나와 있는데, 어, 전파 정류 회로에서 부하,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부하 15인데, 여기 220V, 단상 220V에 60Hz일 때, 부하 저항이 15일 때, 이때 이제 출력 전압 평균값, 출력 전류, 출력 전류의 시료값, 그 다음에 부하에 공급되는 전력, 다이오드 인가되는 역방향 최대 전압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리포트를 그대로 교재에 나와 있는 그 파형이라든지 이런 걸 그려가면서 장소에 상관없이 A4에다가 수기로 작성해서 사진이나 스캐너해서 업로드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리포트 내용은 따로 또 공지사항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전파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전파 종류 회로는 아까 전에 이제 맥류가 된다고 그랬죠. 맥류란 건 아까 이런 식으로 TC지만 교류 성분이 남아있는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 어떻게 TC 전압은 우리가 책에서는 이렇게 반듯한 전압으로 배웠죠. 그래서 일직선인 이런 파형으로 배웠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맥류로 되지? 그러면 왜 맥류는 뭐지? 맥류는 교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DC 전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그러면 좀 반듯한 전압으로 해주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까지 아까 지금 그 전파 종류 회로에서 추가되는 거는 이 캐패시터만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딱 봐도 눈치로 봤을 때, 이 캐패시터가 어떤 필터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즉 여기 그 맥류를 갖다가 이렇게 반듯한 전압으로 이것도 완벽하게 반듯하진 않겠죠. 이러한 것을 이제 파형을 갖다가 좀 더 이제 그 필터 역할을 해가지고 어떻게 좀 더 이렇게 평활하게 해주겠냐. 이걸 갖다가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캐패시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복잡하게 좀 나와 있는데 우선 개념만 알고 간다고 한다면 전파 종류에서 다이오드 4개를 거쳐서 전파 종류나 브릿지 종류를 하고 난 다음에 캐패시터를 부하와 이제 병렬로 달게 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이렇게 평활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캐패시터가 이제 그 교류 회로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그 주파수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파수 성분, 이제 주파수라고 한다면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오메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2파이 F가 되겠죠. 그래서 주파수 성분이 많다는 것은 결국에 이제 그 주파수 성분을 갖다가 결국에 이제 캐패시터를 추가하게 되면 이 주파수가 필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주파수만 이게 이렇게 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가 높아지면 이제 리액턴스 성분이 이제 그 캐패시터를 거쳐서 낮아지게 되고 그러게 되면 이제 저항이 작아진다. 그러면 즉 주파수 성분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높은 주파수 성분인데, 이런 것들이 높은 주파수 성분인데, 캐패시터를 갖다가 추가하게 되면 이런 그 필터 역할을 해서 음, 필터 역할을 하게 돼서 주파수 성분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 캐패시터를 평활 캐패시터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이런 파형을 갖다 변환시켜 주기 때문에 평활 캐패시터다, 또 평활 콘덴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그거는 이제 캐패시터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소자죠. 그래서 캐패시터는 차징, 디스차징 합니다. 즉 충전, 방전. 그래서 충방전을 하게 되죠. 그게 교류에서는 그게 시간에 따라서 충방전을 하게 되죠. 모든 시간의 함수이기 때문에 항상 시간에 따라서 충전, 방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자, 우선 이제 그 캐패시터가 충전을 이제 이렇게 충전을 했다가, 이거는 캐패시터가 없었을 때 파형이고, 이제 캐패시터가 있게 되면 이렇게 충전을 하게 해서 쫙 올라왔다가 방전을 할 그 방전 시간을 이제 길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기도 전에 다시 차징이 되고, 또 어, 떨어지기 전에 또 차징을 하겠죠. 그러니까 턴온이 다시 되는 거죠. 턴온 전압으로 보이는 게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평활 콘덴서의 충전은 크게 하고 방전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캐패시터 큰 것을 사용합니다. 보통 몇천 마이크로 페럿 단위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충전하고 이제 방전될 타이밍에 다시 충전, 또 방전될 타이밍에 또 충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캐패시터가 있음으로써 이것도 하나의 이런 교류 성분을 없애주는 그러한 이제 그 필터 역할을 똑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좀 들어가야 되는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 내용이 큰 맥락으로 보면 어, 우선 다이오드에 대해서 배웠고, 다이오드를 갖다가 반파 종류와 전파 종류가 있었고, 전파 종류에서는 전파 종류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다이오드는 이제 전파 종류인데, 전파 종류는 브릿지 종류라고도 하고, 또 브릿지 종류에서는 이제 브릿지 종류의 이제 그 전파 종류의 그 동작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부하가 10ohm이었을 때 이거에 대한 다이오드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소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실무에서는 이렇게 전파 종류만 이용한 게 아니라 각종 필터를 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캐패시터를 달았을 때에 어떻게 파형이 변하는지, 이렇게 파형이 변한다. 그 파형이 변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 주파수 성분을 주는 캐패시터 주파수 성분을 없애서 그렇다는 이제 원리 하나라. 그 다음에 이제 차징, 디스차징,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이제 온오프를 하게 되는데, 차징, 디스차징 하면서 파형이 약간 그 충전 시간과 방전 시간 차를 이용해서 평화시켜 준다, 이런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파 종류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서는 이제 이런 전파 종류 다음에 실제 여기 우리가 이게 가장 기본 회로가 이게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는 쉽게 이제 이때까지 어떤 걸 배웠냐면 교류가 무엇인지를 배웠었고, 그 다음에 전력전자가 무엇인지를 배웠는데 항상 요 회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DC-DC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C-DC 컨버터에 대한 종류, 그 다음에 DC-DC 컨버터는 어떻게 동작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오늘 아까 나왔던 예제, 이거는 수기로 작성해서 별도로 공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제출 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나 있으면, 우리 단체 톡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 톡으로 보내주시고,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별도로 연락을 주시거나, 뭐 하게 되면, 파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없으시더라도 꼭 예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